명성황후 같은 영부인의 등장, 그리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을까요? 교사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더 이상의 의심은 낭비입니다. 이렇게나 국정문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을 아주 똥으로 아는 영부인은 없을 겁니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공천 과정을 도운 브로커에게 돈이 들어간 이상 김건희 여사와 명성황후의 평행 이론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원래 사주가 비슷하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둘 다 명예욕이 강한 스타일이고 본인이 노력한다면 대성할 사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무당이나 미신에 기대면 패가망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세세하게 명성황후와 김건희의 평행 이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을 좋아하는 영부인. 역사적으로 명성황후는 군인들에게 쫓겨나는 이모군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머무를 때 무당을 만나는데요. 하필 이 무당이 명성황후가 궁으로 돌아가는 날을 맞추는 바람에 명성황후는 무당에 대한 맹신이 커집니다. 그러는 바람에 궁으로 돌아갈 때 무당을 데려가고 무당의 질령군이라는 호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국가의 정책을 무당과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리죠. 김건희 씨도 이와 비슷합니다. 원래 김건희 여사의 본명은 김명신인데 이름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말에 김건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사 윤석열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 계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보는데요. 이로 인해 무당에 대한 맹신이 생겼겠죠. 이 맹신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천공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라, 청와대 말고 용산으로 가서 일해라, 숫자 5를 가까이 해라, 가나를 원조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모두 천공의 말들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국정을 무당과 함께 의논하는 영부인, 명성황후와 너무 비슷합니다. 왕이랑 같이 정치하는 영부인. 대개 조선시대를 보면 왕이 나이가 어리면 왕의 어머니가 왕 뒤에서 정치 코치를 해주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른이 되면 이런 정치 코칭은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명성황후는 달랐습니다. 왕의 어머니도 아닌 왕비의 위치에서 왕과 함께 조정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정치 형태였죠. 그리고 이 등신 같은 고종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명성황후에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으니 당시 신하들은 고종보다 명성황후의 눈치를 보기 바빴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기 영부인은 제2부속실에서 대통령과 별개의 장소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용산 대통령실의 2층과 5층, 대통령 집무실을 함께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SNS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셀카가 올라오기까지 하는데요. 집무실은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무실 개념인데 이곳을 영부인이 쓴다는 것은 영부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서럽고 무식한 오빠를 대신해서 국정 운영과 정치에 참여하는 영부인, 명성황후랑 너무 닮았네요. 파티를 좋아하는 영부인. 명성황후와 고종은 정말 파티를 좋아하는 파티광이었다고 합니다. 외국 문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외국 술에 엄청 관심이 많았던 명성황후였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생기고 술과 파티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둘은 파티를 너무 자주 해서 해가 중천에는 떠야 잠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나라는 외세로부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한 왕과 왕비는 없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노는 거 좋아하시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술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만 보면 술안주로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둘도 고종 내외처럼 노는 걸 좋아해서 해외 순방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놀러 다닙니다. 오죽하면 1년 예산으로 책정된 대통령 해외 순방비를 다 써버리고 다른 예산을 당겨와서 쓸 정도니 말이죠.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이 피폐해지는데도 나몰라라 하니 이 또한 명성황후와 너무 비슷하네요. 매관매직하는 영부인. 명성황후는 사치가 심했다는 사실로 매우 유명합니다. 술도 외국 술을 좋아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치를 즐기기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까요? 먼저 조정에 돈이 부족하면 왕과 왕비의 돈, 왕가의 돈을 조정에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때 엄청난 고리대금으로 빌려주니 이들은 여기서 생긴 이득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죠. 그리고 이들은 돈을 받고 벼슬이나 관직을 내리는 매관매직도 일삼으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나라가 망할 조건을 다 갖춰버린 거죠. 이번에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는 결국 영부인이 매관매직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긴밀한 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2022년 명태균과 전화통화 후 여당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국 김영선을 국회의원으로 공천시키고 당선을 시킵니다. 당선 직후 6,300만원, 그리고 매달 월급의 절반으로 9,600만원, 총 1억 6천을 명태균에게 줍니다. 그럼 명태균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돈을 바쳤겠죠. 그래야 다음에도 자신이 브로커 짓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얼마나 부정이 많으면 대통령 재임 시기에도 이렇게 의혹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인데요. 명성황후 이후 조선은 일제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씨는 대통령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명성황후 같은 영부인의 등장, 그리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을까요?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